자, 오늘 갈래복합 4강, 5강에 있는 고전시가 두 편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고전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구운몽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구운몽 살짝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 9강 수업을 할 거고, 내일은 사회문화 10강, 과학기술 10강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교재, 자, 우리 252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먼저 볼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 작품을 읽기 위해서 보기를 한번 활용할 건데, 우리 또 여기 자, 나오는 작가가 또 중요한 작가. 자, 그래서 몽초녀의 작가, 우리 고산 윤선도. 그래서 윤선도 하는지 우리가 흔히 막, 내신 때 여러분, 뭐, 만흥이라든지, 뭐, 어부사시사, 또 뭐, 견회요, 오우가, 요런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작가이고, 그 다음에 요양만큼 막 쌤이 언급했던 작품들 전부 다 평가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평가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정도로 많이 나왔고 중요한 작가예요. 그래서 어쨌든 윤선도라는 작가가 또 이제 지은 작품으로, 자, 요 보기 한번 활용해 볼까? 자, 작가가 66이 되던 해 효종이 이 사부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약간 이제 명예식을 지금 명예벼슬을 내린 거거든. 그를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임명을 하자 고관 대신들이 이를 문제 삼아서 탄핵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선도 하면 항상 이제 그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게 바로 그런 탄핵, 이제 즉 탄핵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넓게는 정치적인 실현이라는 요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윤선도가 속해 있던 당파 자체가 그렇게 뭐 주류의 세력들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건 외에도 사실 자신이 정치를 하던 그런 시기에서도 주류 세력에 밀려서 이상을 포부를 펼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야, 자, 이 속세 하고 그치 이 자연을 나누어서 이 자연 속에 지금 은거를 하게 되는데, 이 은거를 하면서 이 속세에 대해서 뭐 약간 부정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속세에 대한 또 은근한 또 뭐까지 보여주게 되는 지향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의 작품을 다수 창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선도 하면은 이런 속세와 자연,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공간이 나오게 되면은 속세라는 공간이 반대 공간으로 설정이 됨으로써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은근히 지향을 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이중적인 어떤 제 마음, 을 보여준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 작품도 지금 어쨌든 자, 이 윤선도가 지금 탄핵을 지금 이제 당한 지금 상황인데, 윤선도 개인으로서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다른 대신들은 임금의 사부란 이런 인연 때문에 벼슬 내린 것은 뭐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임금에게 막 줄상서 올려가지고 그치? 반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가 결국 마지막 쌤이 얘기했던 건데, 자, 작가가 이 자연에 머물면서 그치? 자, 17년 만에 속세로 돌아왔어. 그렇지만 결국 이런 시기와 헐뜯음으로 인해서 뭐하게 되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전에 사실 약간 이런 마음 들 수밖에,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들 수밖에 없다고. 속세에 대해서 염세란 세 속에 세상에 약간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환멸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또 공간 자연으로 가서 그지 숨어 지내고, 그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이제 실망감, 좌절감 따위들을 이 작품에서는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여기서 딱 보면 이 윤선도 작품 중에서 또 독특하게도 이 몽처녀라는 작품은 이 군신 관계를 또 보면은 이 천상계의 자 옥황상제와 그를 모시는 하늘나라의 관리로 이렇게 좀 치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자 당연히 꿈몽자일 겁니다. 그리고 천자는 하늘 천자겠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를 꿈꾸며 그지 자 부른 노래인데,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작품하고 연결시키면은 옥황상제는 누가 될 것이고 효종이 될 것이고, 그지 보기에 따르면 자 선관은 작가 자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그래
다른 선관들, 즉 다른 관리들, 자기 입장에서 뭐 간신이라 불러도 상관없겠죠. 이런 다른 선관들이, 그지? 다른 신하들이 나를 뭐하고 음해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여기에다 염증 느끼는 것도 되게 독특한, 그지? 구성을 또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고전 문학에서 이런 뭐 옥황상제 또는 뭐 신선 이렇게 나오면은 도교적인 사상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작품 전체적으로는 양반 4대부로서의 어떤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교적인 사상과 유교적인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좋겠네요. 그치? 그리고 제목에 나오던 요 몽천효의 몽, 이 꿈이라는 공간은 결국에는 임과, 즉 이 임금과 효종과 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개의 공간이지만 뭐와는 다르다고 꿈에서 깨면 이 꿈에서와 달리 현실은 나에게 녹록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현실과는 괴리됨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결국 좌절감을 또 맛보게 하는 그런 장치가 매개 기능도 하지만은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기능도 한다. 있나?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249페이지에 가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수부터 3수까지 나와 있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선도 작품들 하면 대개는 다 연시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실언가 꿈이런가 배곡경 네모쳐 주시고 우리 천상 배곡루 배곡경 이런 것들 고전 시간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어디입니까?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 누가 사는 임금이 사는 것이 한양 궁궐이다. 그래서 천상계와 한양 궁궐을 호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올라가니 옥황상제 즉 우리 황제 임금께서는 그치 나를 반기시나 볼세스 신선들, 다 여기서 말하는 신선들은 다른 선관들, 그치? 다른 신하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나를 꺼리고 있다라는 대조와 대꾸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 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더라 오호연월이랑 자연 속 삶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더라 어차피 나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분수 아니었더냐.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 표면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사실은 뭐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진심 이면에는 저 신하들의 신선들의 꺼림이 없었다면 내가 임금 곁에서 임금을 보필해서 좋은 정치를 했을 건데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깔려 있을 거야. 이해되나? 겉으로는 그냥 자연에 사는 걸 만족해 라고 하지만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되나? 그리고 도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영탄형 어미입니다. 영탄형, 감탄형 어미들. 자, 그 다음에 이수. 풋잠에 꿈을 꾸어. 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몽천효 꿈. 임과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지만 꿈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임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감을 더욱더 크게 부각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어. 자, 꿈을 꿔서 11루. 11루도 결국에는 우리 옥황상제 사는 궁궐 한양 얘기하는 겁니다. 11루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더 옥황상제는 우수시돼. 그치? 우수시는데 역시 또 다른 신선들이 나를 좀 뭐한다? 꾸짖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옥황상제는 이처럼 우리 화자에게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으나 신선들은 우리 화자에게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백만억 창생. 요 백만억 창생은 수많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이 일을 어느 겨를에 물을 수 있겠나라고 이건 지금 설의법이면서
영탄적인 어조를 활용해서 지금 뭐야? 그래 나는 지금 임금과 그지 백성들의 일을 의논해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싶은데 뭐 한 거야? 그럴 겨를이 없다. 왜? 반대하고 꾸짖고 나를 내쫓아 버리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맞지? 그래서 임금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안타깝습니다. 다음 3수입니다. 자,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이지러졌다라는 게 뭔가 좀 어그러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하늘에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사회적인 혼란 같은 거겠지. 자, 사회적인 혼란. 여러분 뭐뭐 할 제는 뭐뭐 할 때로 읽으면 돼. 자,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기둥에 떨어졌을 때, 즉 나라에 위기 닥쳤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에다가 그 부분을 이제 뭐야 기원했다라는 게 뭐 수리하다 그치?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은 사회적 혼란을 뭐했다 해결했다 내지는 수습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다음 배공로가 중수라는 것이 수리에 들어갈 때겠지. 어느 장인바치가 그 기술자가 그 수리를 다 해냈느냐 그 일을 완수해냈느냐라고 지금 자 앞뒤 문장은 지금 자 첫 번째 두 번째 초중장 대꾸법을 이루고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제적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해결했냐 이거야. 그치? 그 맥락상 이런 지금 사회적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그치? 할 수 있는 주체로는 화자 자신의 그치? 이게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필요성을 어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인바치 맥락상에서 장인바치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화자 자신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 누가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누구야? 바로 나야. 나 이지를 안단다. 그치? 핑미 이지. 그래서 옥황상제께 아뢰어 그치? 보려 했더니 자 말해서 그치? 제가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다 뭐 했다고? 못하고 왔다 이겁니다. 왜? 정치적인 그치? 반대에 의해서 그죠? 결국에는 자신의 소망이 그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는 소망이란 뭐 정치적인 이상의 실현 이런 것들이겠지. 그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이상을 펼치면서 그치? 보다 나은 어떤 사회로 나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꿈꿨지만 그것 하나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임금과 헤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좌절. 그치? 그래서 꿈에서 보면 뭐하냐? 실제라는 그치? 괴리가 되고. 그죠?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아니 무슨 임금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높은 벼슬을 줍니까? 안 됩니다 전하! 이러면서 반대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 약간 뭐 요즘 말로 해서 약간 빈도가 상했다고.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임금과 함께 나라에 대한 일을 의논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선도 작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정철이나 윤선도 작품이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좀 잘 나오다가, 최근 한 10, 또는 15년 정도는 안 나왔었어. 근데 한 5년 전에 6월 평가원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가 돼버려. 그럼 이제 한 90년대 나왔던, 2000년대 초반 나왔던 작가들이 이제 뭐였다? 쿨타임 찼다군. 그지? 그러니까 우리 수특에 수록되기도 하고요. 언급된 작가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정철 작품이 또 내신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하니까 걔네들 작품들은 꼭 다시 한번 더 훑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 작품인데 나 작품은 이제 고전 소설 구운몽에서 그치? 자, 이거는 꿈에 대한 보기가 있긴 한데 이 보기를 좀 스킵을 할게요. 자, 구운몽은 선생님이 안 읽고 내용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구운몽 하면 여러분 아마 제목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구운몽 이렇게 지금 9가지나 3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9구자는 그치? 자 9명의 인물인데 자 이 9사람은 바로 우리 육간대사의 제자인 성진과
그다음에 자, 이 연화봉에서 그치? 자, 우리 그 관세음보살 모시는 우리 팔선녀란 말이죠, 그죠? 요 둘을 합치면서 이제 9명이 인물 된단 말이야. 8명의 선녀 플러스 성진이까지, 그치? 그리고 요 운자가 자, 정민아 운자 무슨 운자야? 운이요? 운명 아닐까요? 몰라요, 제가. 구운몽할 때 운자는 우리 구름 운자. 그치?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구름이란 기본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승준아. X, 그치? 구름은 떠다닌단 말이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구름이란 덧없음, 뭐 무상함 이런 것들 뜻하거든. 그럼 뭐가 덧없고 무상한 것이냐? 자, 내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구운몽이란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부처님의 제자지, 그치? 자, 이 육간대사라는 자신의 스승의 명령을 받고 용궁에 심부름을 가던 길에 팔선녀라는 인물과 만나게 돼. 근데 이때 이제 팔선녀를 만난 성진 또는 성진을 만난 팔선녀가 서로가 지금 약간 뭐 한다고? 스파크가 튀어요. 그지? 즉, 자, 얘네들이 뭐를? 세속적 욕망을 갖게 된다는 세속적 욕망. 맞지? 자, 일단 우리 또 이제 몽이라는 점에서, 그지? 우리 이제 환몽 구조 하면은, 인몽, 그 다음에 강몽의 구조를 취하는, 쌤이 그래서 우리가 고전소설 할 때 내가 그 강도몽리록 수업할 때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자, 강도몽리록 복습할 때 구몽도 같이 복습 한번 해줘라, 알겠지? 자, 인몽이란 어디에서? 자, 현실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꿈으로 들어간 걸 인몽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현실에서, 그죠? 자, 이 성진과 팔선녀가 세속적 욕망을 갖게 된다고. 그것을 이제 우리 자 스승님인 육관대사께서 아시고 성진이를 어디로 보냅니까? 꿈속으로 보내는데 이 꿈속에서의 생활과, 그치? 자, 현실에서의 생활이 여러분 요게 조금 우리 그 구운몽의 포인트인데, 자, 이게 좀 약간 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구운몽에서의 현실은 오히려 현실이 비현실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아까 쌤이 성진이가 어디에 심부름 갔다고? 용궁에 심부름 갔다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이라고 설정된 이곳이 비현실적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이고 오히려 꿈으로 지금 설정된 이 공간이 철저하게 어떤 세속적이고 현실적 공간으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육관대사께서 어쨌든 간에 성진과 팔선녀가 이렇게 서로 희롱하고, 그치? 또는 성진이 같은 경우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심부름 끝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 우리 그 용궁에서 또 술로 결국 한 잔, 몇 잔, 세 잔인가 마시고, 또 돌아와가지고 막 부귀공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것을 육관대사께서 깨닫고, 그것을 뭐야? 그래, 허무한 것임을, 그치? 뭐 스스로 좀 느낄 수 있게. 그런 꿈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꿈에서 이제 뭐로서 이 성진이가 양소유라는 인물로 환생해서 자 온갖 세속의 그치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입신양명합니다. 맞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거기에 이제 2명의 부인과 6의 첩을 두는데 2명의 부인과 6의 첩 합치면 몇 명이야? 8명이지. 팔선녀도 환생해서 2첩 6첩을 자 두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인물들로 이름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요거는 저 스킵을 좀 할게요. 자, 이들도 어쨌든 간에 양소와 더불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꿈속에서 이제 양소로 환생한 자 이 성진이가 이 현실적 삶에서 그치 꿈속의 현실적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니까 더 이상 이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치? 진짜 현실에서 내가 꿈에서 꿈인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현실에서 본인이 이룰 수 있는 건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재미가 없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 한 80대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현실에서 그치 이룰 것이 없으니 불교에 나 머리 깎고 뭐 스님이나 돼볼까? 불교의 귀인이나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호스님 자, 이름 모를 한 스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대는 나를 모르느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걸어. 아니, 스님, 저는 스님을 처음 뵀는데요? 아하,
나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놓고 나를 모른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 그러다가 자 양소유가 자 뭐 저 대답을 뭐 이런저런 하다가 호승이 이제 지팡이로 그죠 바닥을 또 계단을 퉁 한번 치니까 자 장면이 휙 바뀝니다. 어디로 바뀐다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 이제 하룻밤 사이 한 80여 년의 삶을 그지 살았던 이 양소유 자 이렇게 지팡이 짚은 이후 현실로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바로 제 이 꿈이었다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고 그치 자신한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아 내가 뭐였다 성진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치 이 성진이가 드디어 뭐 하게 되는 그래 결국 내가 누렸던 그치 내가 꿈꿨던 그 80여 년의 그 세월이 한낱 덧없는 뭐에 불과했다 꿈에 불과했다 이거야. 그러니 자 이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결국 구름과 같은 것 아니냐 즉 뭐야 덧없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나?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세속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욕심 내려놓고 아니 불교의 삶에 귀하게 되는 팔선력 포함해가지고 오케이? 요런 이야기인데 요거 지금 중요해요.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꿈이 오히려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환몽구조라는 것도 되게 독특하면서도 이 환몽구조는 또 우리가 이렇게도 본다고 현실 이 바깥의 이야기라면 결국 꿈이 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무슨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니? 액자식 구조,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몽자류 소설 뭐 땡땡몽, 뭐 구운몽, 옥루몽, 뭐 남루몽 이렇게 끝나는 작품들 자 되게 독특하게도 현실의 인물과 꿈속 인물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지. 물론 뭐 본체는 같겠습니다만은 자 현실의 인물이 꿈속에서 다른 인물로 뭐 한다고 환생한다는 점이 되게 독특하다고. 왜냐면 강도 몽유롭게 읽었을 때 몽유롭게 소설은 꿈속 인물, 현실 인물이 같은 인물로 나온다고 했거든. 그치? 그런데 몽자류 소설의 또 특징은 이렇게 현실 인물과 꿈속 인물이 그치? 다른 인물로 꿈속에서 환생해서 태어난다는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어쨌든 간에 환몽구조면서 일제식 구조이면서 저희는 덧없음 그치? 깨닫고 나서 불교 귀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뭐 구운몽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기본적으로 줄거리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구운몽 실제 뭐 평가에 나왔던 적이 또 있고 한 작품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 늘 얘기하지만은 좀 중요하다 싶은 작품들은 사실 뭐 원문을 다 읽어보는 게 좋겠지 전문을. 근데 시간적으로 뭔가 조금 비효율적일 때가 있단 말이야. 요즘은 유튜브 가보면 이거 요약 정리해가지고 뭐 만화라든지 그치? 또는 편집 잘해가지고 올려두신 분들이 있어요. 뭐 한 편에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문으로 읽으면 수시간 걸리는데 짧게 그치? 임팩트 있게 기억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주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재밌는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서 확인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개인적인 뭐 노력이 좀 일부니까 뭐 부분들이니까 좀 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내용들은 뭐 여러 것들이 입각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수록 부분은 지금 이제 꿈속 부분입니다. 꿈속에서 양소유가 또 이제 활약을 펼치 뭐 그런 이야기거든. 뭐 여기 꿈속 활약인데 또 몽중몽이라고 해서 또 꿈 안에 또 꿈을 꾸는 뭐 그런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꿈이라는 공간은 결국 양소유 즉 성진에게 있어서 세속적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 하지만 깨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다 덧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의미의 어떤 이중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그지? 욕망 성취의 공간, 욕망을 버리는 그지?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구운몽 이렇게 마무리하고 쌤이 오늘 주중에 수업 안내를 할 때 5강의 화전가라고 내가 지금 적어놓고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5강에 3개 작품 나왔는데 내가 2개는 안 읽을 거예요. 뒤에 있는 2개는. 딱 화전가만 가져왔거든. 왜 화전가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평가원 지문에 밴더머미 화전가라는 작품이 나온 적이 있어. 자, 이 화전가가 잘 들어봐. 자. 그래서 화전, 즉 꽃 붙인 게 붙여서 먹으면 노는 그지? 그런 놀이입니다. 화전놀이가. 그럼 기본적으로 화전놀이란 꽃 붙인 게 붙여서 먹고 노는 날이니까 남성들의 놀이겠어? 여성들의 놀이겠어? 붙인 게 붙여서 먹고 노는 날. 누가 붙여 먹겠노?
중세적 가치관은 여성들의 놀이. 그지?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그 화전놀이를 갖느냐? 우리가 중세 봉건시대 임을 감안했을 때,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유로웠습니까? 사회적 진출이 되게 뭐야? 프렌니? 아니야. 되게 뭐야? 억압, 그 다음에 구속적인 어떤 생활, 삶들을 살았단 말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양해야 되지, 남편, 자식 서포트 해야 되지, 그치? 그 외 기타 뭐 다른 뭐 제사, 또 집안 행사 다 관리해야 되지, 그치? 되게 구속적이고 억압된 생활을 살았다. 아니, 그렇게 이제 여인들의 삶이 있고, 좀 이제 부자유스러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1년에 많게는 한 2번, 그치? 보통은 한 번 정도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뭐 할 수 있었던, 숨을 좀 틀 수 있었던 날이 있다면 바로 화전놀이 가는 날입니다. 유일하게 이런 지금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그치 뭐 할 수 있는 이런, 자, 이제 피폐한 그치? 종속과 피로한 그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아줌마들끼리 이제 저 모임 만들어가지고 그지? 영숙이 엄마는 꽃 따오고 이숙이 엄마는 식용유 챙겨오고 나는 프라이팬 들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줌마들끼리 역할 분담해가지고 꽃놀이 가는 그런 날이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종속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지?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 뭐야 이렇게 뭐 제 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지 한 따위들을 모으면서 같은 처제 여인들과 그치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좋은 구경하면서 좀 털어놓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결국 이 화전놀이의 결국 뭐다? 이런 목적에 우리가 주목을 해줬어야 돼. 목적. 그지? 그냥 아줌마들이 집안일 다 팽개치고 놀러가는 그것이 아니고 1년 중 하루, 그지? 이날만큼은 응어리에 그지? 이 마음속에 있는 한 따위를 그지? 풀어낼 수 있는, 그지? 뭔가 좀 이제 통쾌한 그런 날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화전놀이의 어떤 의미, 그지? 자, 그리고 보통의 이 화전놀이 이제 다루고 있는 화전가의 내용은 대체로, 자,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 아까 내가 역할 분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자, 도착을 해. 자, 도착해서, 그러면서 뭐 하겠어? 화전 부쳐먹고, 그치? 뭐 놀이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또 신세도 또 늘어놓고, 뭐 이런 내용들로 막 이렇게 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이렇게 노는 사이에 뭐가? 시간이 흘러가겠지. 그렇게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어느덧 해 쪽을 하늘을 바라보니 해가 뜨여 서쪽을 막 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되는, 집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지? 그래서 자 귀가하게 되는, 그지? 그런 내용들로 대체. 물론 준비 안에는 이제 뭐 이제 사람들 모으고 그지 여행지 정하고 뭐 이런 것들 나와서 날짜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익스큐즈할 때 나올 거니까 대체로 이런 패턴인데, 여기 있는 요 지금 화전가가 우리 영남 지역의 화전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화전가, 지금 수록된 화전가는 되게 독특하게도 이런 일반적 과정 앞에 뭐가 붙냐면은 임금의 화갑이라는 게 우리 아마도 회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60갑자가 회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거 환갑 얘기하는 거야, 환갑. 즉 임금의 생일 잔치가 그치, 자 올해 60, 그치, 만 60 환갑 잔치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그죠? 자 축하를 드립니다로 시작해가지고 궁궐에서 이런 좋은 잔치가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잔치를 못 즐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놀러 간다는 명분이 되게 독특한 명분. 임금의 화갑이고 플러스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도 놀러 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 되게 독특한 구성.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치? 자 화전놀이를 가는 명분으로 좀 제시되어 있다라는 점. 되게 독특한. 알겠지? 다른 화전가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남 지역의 화전가 임금의 화가, 그치? 그 명분으로 제시된다. 되게 독특한. 자, 그리고 쌤이 오늘 하필 왜 그런 화전가를 지금 수업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내가 서두에 요 작품 한번 언급했어. 덴도머미 화전가.
자, 요 작품 같은 화전가 계통인데 누가 댄동어미, 댄동이 동자가 아이 동자고 대는 불의 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상 입은 아이의 어미가 그치 화전놀이 참여한 노래 뭐 이런 뜻이거든. 자, 요 작품은 실제로 평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작품 내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면은 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고 출발하고 도착해서 놀이하고 신상탄하고 그치 돌아오는 그런 과정 똑같은데 여기 댄동엄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더 붙어봐요. 그치?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는 화전가의 놀이야. 화전가의 어떤 이제 이 구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액자식으로 또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외부 이야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화전놀이를 가요. 자,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남녀 빼고, 그러니까 이 여자 아줌마들끼리 뭐 어리고 늙은 거 살 거 없이, 그치? 다 이제 여성들끼리, 동네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가는데, 이때 어떤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갑자기 막 옆에서 우는 거야. 갑자기. 그랬더니 이제 아줌마들이, 그치? 뭐 궁금하잖아. 오지랖 막 있잖아, 그치? 아니, 섹시, 왜 울어? 이 좋은 날. 섹시 뭐라고 써놨어? 과부라고 써놨지, 과부. 과부 무슨 말이고? 과부 누구? 남편 이름 여자는. 그 화전놀이 왔는데 젊은 이 과부라는 이 여자가 그치? 저는요 사실 작년에 남편이 있고요. 오늘 화전놀이에 할 맛이 안 나요. 하고 막 분위기 상동겠네 지가. 근데 이제 끝판왕이 등장해요. 댄동어미는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지그시 먹은 한 이제 5, 60 정도로 이제 설정된 여잔데, 자, 이 댄동어미가 갑자기, 야, 오름 끝이야. 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자기 삶의 내를 막 얘기를 해요. 야, 남편 1명 죽었다고? 야, 나 남편 4명 죽었어. 이 시간. 댄동어미가 결혼을 4번 하는데요. 자, 왜 4번 하게 되냐면, 첫 번째 결혼할 때는, 어쨌든 뭐, 이제 급이 비슷한 이제 이방의 아들과 이방의 어떤 딸로서, 그치? 자, 이렇게 결혼을 해요. 순탄하게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이제 우리 그 시댁으로 이제 한번 놀러를 갔단 말이야,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하필 단오날이었어. 단오날. 여자들은 뭐하노? 그래 띄고, 남자들은 그지 막 씨름하고 뭐 그런 날이잖아.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이제 그네를 왜 이렇게 좀 이제 싱숭생숭 이제 뭐 약간 약하게 뛰니까 우리 댄동엄이 첫 번째 남편이 제가 한번 그냥 뛰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그네랑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약간 절벽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 절벽에 있는 나무에다가 뭐 한 거야? 그네를 맨 거야. 이걸 이제 남자가 이제 남편이 발을 걸어서 타는데 줄이 끊어졌는데 사망. 그네 타다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너무 이른 나이에 또 이제 남자를 잃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래, 둘째, 셋째, 넷째를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 둘째 남편은요, 역병 걸려 죽습니다. 셋째 남편은요, 산사태에 죽습니다. 넷째 남편은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넷째 남편과 사이에 누가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불에 화상 입은 채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댄동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구한 사연을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안에 내부 이야기로 들려준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과부가 지금 뭐 한 거야? 자기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맞아? 이거 남편 하나 이런 것 가지고는 4명이면 댄동엄이면 잼이 되냐? 눈물도 끝이고 아줌마 미안해요 저 즐겁게 놀게요 하기 싫어요. 그치?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신의 어떤 하소연들 하고 그렇지 뭐 털어내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댄동엄이 화전가의 어떤 내용들 구조는 그치 되게 독특하게도 고전 시간대도 불구하고 액자식 구성 그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과 이 당시 이제 댄동엄이라는 인물의 어떤 이제 삶의 내력이 사실 요런 이제 조선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이 재혼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려 4번이나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도 이제 이 여성의 그 재가란 이제 집안을 다시 이렇게 결혼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 집을 다시 이룬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어떤 재가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이슈를 던진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지? 그리고 당대 또 이제 또 사회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요 화전가 작품 가져오면서 랜덤이 화전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쌤이 지금 문제를, 자, 이 작품을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읽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할게. 그래서, 자, 우리 그 교재, 자, 255페이지에 가작품, 자, 내가, 요것만 좀 체크를 해줄게. 자, 필요한 부분들만. 이와 여종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아라 해서 여종들아 지금 청자네, 불렀어, 도노법. 그치?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이내 말씀 좀 들어봐라. 올해가 무슨 해냐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해? 우리 임금 화갑, 즉 뭐야? 환갑인해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아까 독특하게도 요 영남지역 화전가의 특징, 임금 화갑이겠지? 자기들이 화전놀이 가는 명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플러스 어쨌든 그러면서 임금님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자 좋은 재밌는 노래겠지. 축하의 노래 부르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인정전은 요게 지금 궁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인정전부터는 또 보니까 궁궐내에서 임금님 생일 잔치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보니까 많은 이제 우리 뭐야 그 신하들도 있고 창생은 또 이제 북치고 뭐 춤추고 그치 춘당대 넓은 뜰에 그치 많은 또 이제 자 뭐 임금도 뭐 이제 많은 우리 유생들하고 임금들도 있고 그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잠깐만 끊어보면은 그치 요게 이제 자 궁궐 내에서 그치 임금이었던 자 화갑잔치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그치 그에 대해서 우리도 자 우리 여인들도 축하한다라는 요 내용이 지금 플러스된 거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자 여기부터 이렇듯이부터 열어보면은 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냐 불한불열이 뭐냐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딱 날씨 좋은 놀러가기 좋은 날이라고 어떤 날? 삼춘이라 그치? 봄 기운 가득한 3월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지금 이제 버드나무 가득한 곳에 그지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수장 그지 뭐 여기서 천봉수장이라는 게 아마도 맥락상 보니까 휘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휘장 커튼 친 곳에 그지 막 봉접이 뭐야 이 봉이 이제 저기 뭐야 벌이고 그치 접이 나비니까 벌과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거지 뭐 꽃이 많이 폈으니까 그지 봄이니까 뭐 새와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이라고. 자 그리고 사실 우리는 새는 아니지만 우리도 뭐야? 그래 우리도 꽃을 보잖아 그치? 우리도 뭐 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여자라도 이런 표현들도 이제 1년에 한 번쯤은 뭐 할 수 있다? 화전놀이 가서 자신들의 뭐야 이런 종속적인 억압 부족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그치?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많이 놀고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치? 우리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화갑 플러스 날씨 그치? 또는 자 뭐 계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명분 삼아서 화전놀이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잠깐 또 끊어보면은, 자, 요게 지금 이제 명분 내용이었다면, 자서 100만 년을 다 버리고 또 꺽쇠를 다시 열어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아까 쌤이 살짝 구두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는 장면? 자, 역할 분담하고, 그치? 그 다음에 치장하고, 날짜 정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00만 년 다 버리고, 하루 노름 하려 하고, 일자를 정차하니, 자, 길일 양사. 그러니까 길일은 좋은 날이지. 길일날, 좋은 날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뭐 2월 25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청명. 그치? 자, 하늘 맑고 깨끗한 그런 날인데, 이때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날도 정했고, 그 다음에, 자, 그날을 정해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니까, 어느덧 놀러갈 날짜가 다 됐다 거야. 그치? 그래서 놀러갈 날이 다 됐고 그래서 좀 급히 불러 앞 뒷집 서로 불러서 자 노소 없이 다 모였다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모였다고 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동체의 일탈이었다. 그치?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날 그래 놀러 가는 날 하루 스트라이크 치는 날이에요. 우리 영어로 스트라이크가 뭐고 약간 파업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인들이 오늘은 우리 밥 안 할 겁니다. 아저씨 알아서 밥 드세요? 하고 놀러 가버리고. 맞죠? 우리 엄마 지금 놀러 갔거든.
아빠 이제 집 혼자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차차로 달아나니, 자, 응장성식 찬란하다. 그래서 응장성식이 치장이거든. 이제 자, 날짜도 정했고, 그지? 아줌마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예쁘게 꾸며야지. 그지? 자, 아줌마들끼리는 없지만 사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싶잖아. 맞지? 그리고 원상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이 아미가 막 눈썹 칼 같은 걸 거예요. 밑자가 눈썹 밑자니까. 그러니까 회문 같은 귀밑칠랑 선비들로 또 꾸몄다 해서 귀 밑에도 그지? 막 이렇게 맞아 주렁주렁 달고 막 이랬단다. 그래서 치장하는 장면들 다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은 묘사적 진술인 거지. 그지? 예. 그리고 동해 고운 명주 잔줄지어 유별.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이제 뭐 할 때는 뭐 밥 짓고 청소할 때는 그지? 약간 허름한 옷 입다가 또 놀러 가니까 좋은 옷 꺼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배를 또 연방물 들여가지고, 그치? 자, 이 배니까 이제 뭐 우리 직물 아닙니까? 직물. 천. 이런데, 또 천연,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또 좋은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좋은 풍경 가려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놀러 갈 장소 정하기야. 그치? 여러 장소를 한번 보니까 용산 갈까? 아니, 내봉 갈까? 어디가 좋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자, 장소로는 소악산이 정해졌다. 그거 지금 여기 준비하는 장면은 지금 뭐? 날짜 정하고, 그치? 시장하고 있고, 준비하는 거죠, 일종의, 그치? 그 다음에 또, 장소 정하기. 이런 것들 등장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으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이제, 날짜도 정했고, 장소도 정했으니까. 그곳으로 뭐 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서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높은 산 그치 허이허이 뭐지 허겁지겁 올라가가지고 승지란 표현 여러분 좀 기억해요. 승지는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고전시가 자주 나온 편이죠. 자, 그래서 허겁지겁 오르다 보니까 경치가 좋은 곳에 도착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자 중략 이후 장면은 이제 자 여기서 뭐 했겠어? 도착해갖고 화전 부쳐 먹고 저끼리 한번 놀고 이제 뭐 신세 한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 귀가 직전의 상황이 중략 이후 장면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자 중략 이후 장면은 이제 자 이곳의 풍경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래 무릉도원과 같은 아 참 이상적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런 좋은 경치 흠없이 다 즐기니 뭐 이런 것들 뭐 고사 우리 중국 시인들의 어떤 자 칭찬했던 아주 절경들인데 이런 중국의 절경들보다 우리가 있는 이 소악산의 절경이 훨씬 더 낫다. 비교하고 됐고 설의법을 활용해서 그렇지 자신들의 경치, 자신들이 놀러 온 경치, 자 보고 있는 경치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걸 지금 자부심 드러내고 있고 어쨌든 이제 화관에 꽃 속에 딱 앉아가지고 꽃밭 속에 앉아서 서로 하는 말이 자 이거 별표 치세요. 규종에 섞인 간장 오늘이야 괴양지고 이게 바로 화전가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목적되는 거라고. 이제 규종이랑 여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제 집이죠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섞인 이 간장, 이 마음이 오늘이야말로 뭐야? 약간 게리스콘 아저씨 있잖아, 그렇지? 한 거야. 그치? 통쾌한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 그치? 자신들의 이제 마음 한켠에 있던 이런 응어리, 그치? 스트레스 이런 거. 자, 어쨌든, 자, 흥금이 상연하고 시원하고, 그치? 심신도 호탕해. 다 좋은데, 결국 이 긴 날, 긴 줄을 잊었다라는. 이게 이렇게 놀다 보니까 뭐지?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겁니다. 어느덧 뭐가 서산해지네. 그지? 어느덧 시간이 경과 많이 흘러버렸네. 무슨 시간? 귀가 시간이 임박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귀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죠? 자, 이 뭐 산과 바위에 그지? 뭐 안개가 이렇게 뭐 아지랑이 같은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푸른 나무와 그지? 그다음에 동리는 동굴이거든. 이건 뭐 어이풀이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들이 막 이렇게 돌아 들어오고 그지? 뭐 숲조각만 박쥐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흥대로 놀려 하면은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거로 자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하다. 자 분명히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풀러 와서 그렇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놀고 있어. 그럼 사실상 우리도 그렇잖아 사실. 자 여러분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늦게 들어오면 걱정 많이 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11시 12시가 돼도 계속 놀고 싶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학생 신분이든 본분은 아니란 말, 본인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 걱정도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녀자들 아무리 재밌게 놀더라도
오늘 하루의 일탈만큼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너무 늦어서 그지 뭐 내일까지 뭐 또 내내일까지 이렇게 놀아버리면 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한다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봐봐 흥대로 놀려 하면은 인간의 자연취객인데 이 자연취객이 진짜 취하는 거거든. 그지? 자 이런 자연 속에서 그저 이렇게 뭐야 취해 노는 그지 사람 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거야. 우리는 아닌 거로 여겨주는 거 아닌 거. 우리는 아녀자들이라고. 만약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힘들어. 그래서 목적을 어쨌든 이뤘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자신들의 본분에 따라서 그죠 다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 돌아올 때 그래도 좀 마음이 어떻다고 한켠에 아쉽잖아. 그치? 그런 아쉬움을 또 말을 건네는 방식. 이때 말 건방의 대상 암하, 그 다음에 강사는 바위와 강산 즉 자연들이거든. 우리가 오늘 본 경치들에서 의인법이 활용이 되면서 그치? 얘들아 잘 있어라. 다음 내년에 좋은 시절이 또 오면 그리고 우리가 또 백발 날리면서 그렇게 한번 찾아올게 라고 그치? 뭐 하는 거야? 훗날을 기약하며 그치? 오늘의 어떤 이 흥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직전에 이제 뭐하는 이제 약간 아쉬움을 두면서도 그치? 다음 해를 또 기약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 맞지? 화정갈 패턴 이렇게 끝이 나. 땡깡 안 부려요. 딱 놀 건 놀고 갈 땐 딱 가고 하지만 아쉬움을 또 이제 뭐 숨길 수는 없는 게지 아쉬워하는 장면. 그래서 화정가슴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업을 했고 잠깐만 쉬었다가 사회문화 9강 하겠습니다. 자, 자, 사회문화 9강 볼게. 교재는 146페이지 독서. 자,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케일, 뭐 규모,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데 이 질문에서는 어쨌든 자 이것은 뭐 지리적, 사회적인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1문 한번 가볼게. 스케일이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 사회지리학이라는 영역 분할 이 학문에서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 중 하나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사회적 그치 그 다음에 지리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스케일은 우리의 어떤 지리적 상상을 구성한 한 요소로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케일의 개념이 이제 그 목적이 있다면은 사회 현상 문제 분석하는 데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과 그렇지? 또는 다른 지역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을 비교한다든지, 그렇지? 또는 더 작은 도시를 비교할 수 있는. 어쨌든 공간적 차별화, 그렇지?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회지리학의 스케일은 논쟁적 개념이래요. 왜?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직 뭐가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뭐겠어? 스케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한번 가볼게. 자,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은 지도학적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학적 스케일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닌 질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뭐로? 지도학적 말 그대로 크기로 드러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라고. 그러면 자 승준아 양적 측정 나와서 뒤에 뭐 나오겠어? 그래 질적인 뭔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시공간을 양적으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어떤 단위로 나누어서 그치? 그리고 당연하니까 크기로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질량 단위라든지 그치? 길이 단위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울산의 크기가 어떤지 뭐 서울의 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 그치? 양적으로 구분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이주민의 주거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연구할 때가 있다면 이들의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재현할 때 이들의 주거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도시권인지 대도시권인지 이런 것들의 스케일을 들으겠지 크기나 길이 있다 이런 고려하겠다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뒤에 뭐 나온다고 승률 예측한 대로 질적인 척도로서 그치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죠. 그렇지. 아까는 크기 양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적이니까 뭐야? 뭐 더 높은, 더 낮은 이런 것들의 그치 의미를 나타내는 수준 또는 뭐 정도적인 개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위계란 자 무슨 뜻이라고? 상하거든. 그럼 위계 이꼴 수준 이꼴 정도 또는 상하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위계적 스케일은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측정시 이제 인덱스가 매겨져 있으니까 자 기억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치? 비교대 좀 필연적으로 할 겁니다. 자, 질적이고 수직적이다. 질적은 밑에 위에 나왔으니까 수직적이다 이꼴 뭐야? 위계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막 크기, 물리량이 뭐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신체, 가구, 지역, 사회, 도시, 나이, 나아가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런 수직적으로 그지 우리가 줄을 세울 수 있는 거라면 전부 다 뭐야? 위계적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도. 그래서 또 예를 또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구와 같은 좁은 범위의 스케일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데 수준될 수 있다. 왜냐면은 가구라는 요것이 그치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무슨 단위였어? 옛날에는 막 8명 뭐 10명 대가족 단위였다면 그치? 자 우리 지금은 한 두셋 그치? 또는 많게는 넷 정도 되는 그치? 뭐 되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또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수준적으로 그죠? 질적으로 뭔가 좀 차이가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자 지역 사회는 또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수준. 왜냐면 어떤 사회는 그치 문화적으로 지금 괜찮은 어떤 사회는 문화적으로 질적 낮다 이런 식으로 평가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자 가족 수준이라든지 사회 수준, 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케일을 판단, 위계적 스케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외에도 스케일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가 되는데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하고 차별화해서 어쨌든 명료하게 관찰 측정하고자 한다 해서 1, 2문단 정리 간단하게 할게.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치? 자 보니까 사회 현상, 그치? 문제들 분석하는 무언가로 본단 말이야. 어쨌든 자 이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사회적 의미까지. 근데 이 스케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문단에서는 자 지도학적 스케일이라든지 위계적 스케일과 같은 그치? 이 스케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줬다면 범주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자 지도학적 스케일이라는 것은 크기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필요하고 이것은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자 밑에 있는 우리 위계적 스타일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 그래서 수준 질적 그치? 뭐 정도 위계 이제 상하 즉 수직 이런 특성들을 통해서 그죠? 보다 이제 복잡한 또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제 연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만 아직은 합의가 안 됐다는 점. 3문단 볼게.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 개념 확립도 아직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스케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요게 지금 또 이제 하나의 지금 또 문제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자 봐봐. 실제로 존재한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너희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뭐 해야 돼? 쪼개져야 돼.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얘는 말 그대로 자 존재 자체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도 있겠지만은 뭐는 존재는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만약에 위계 또 나누면은 실제로 존재한다를 우리는 만약에 이걸 구체적으로 읽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읽고 그래서 존재한다고 본다면은 자 이거는 이제 논외로 할게. 이게 아예 없는 거니까. 자 실제하지 않는데 존재는 해. 그럼 얘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구체의 반대. 추성이지. 항상 사회나 인문지문 같은 거 나올 때 그치? 상대어만 우리가 머릿속에 딱딱딱 떠올려내도 그치? 다음 내용 읽어내는데 무리 안 되거든? 자 봐라. 자 일단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물질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그치? 그 어떤 것들보다 우위에 있고 예측 가능하답니다. 좀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스케일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거 스킵합시다. 알겠지? 요거의 특성이고 자 어쨌든 이에 영향받은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구조주의적 관점에 따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생산 활동과 조직화, 즉 뭐야? 이 사회물질적 현상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니? 자,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의 구조가 된 것. 다시.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회물질적 현상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뜻. 자, 정민아, 얘 실제 한다는 뜻이야? 실제 안 한다는 뜻이야? 이거 이야.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 시스템에 따라서 사회적 물질적 현상이 만들어진다면 그럼 이때 스케일은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이 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이 문장 안에. 물론 다음 문장에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 구성의 실제한 요소 말이 있지만 이 말 보기 전에 그래 스케일 따라 시스템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케일이지 외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걸로 보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내가 눈으로 여기 와서 있는 거랑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게. 안 그래? 그래서 이와 다르게니까 이제 뭐 내용 나오겠어? 정민아, 이 집중해야 돼. 비문학 자꾸 틀리잖아. 이와 다르게 뭐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실제, OX. 실제 안 한다 나와야지. X 나와야지. 그렇지. 그래서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의 결과물이라고 돼 있어. 결국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란 결국 사회 내적으로 그지 뭐 된 것이다? 만들어진 무언가다라고 본다. 선생님 이거 만들어진 거니까 외부 아닙니까? 실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봐봐. 이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거나 스케일은 어떤 고정의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막 지금 이제 파일을 차지하는 것이 공간적 범위, 고정된 계층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의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고정된 어떤 불변에 실제하는 실체적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순간순간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어떤 현상으로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외부라기보다는 딱 나오는 순간 얘는 내적인 거구나. 그 내적인 게 뭔데 결국에? 추상적인 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 스케일의 본질 좀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맥락 같은 맥락인가 봐. 대표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랑 포스트랑 우리가 영단어 외울 때 뭐야? 그 미래 이런 뜻이잖아. 차후에, 그지? 자, 포스트 구조주의적 관점은 이 스케일이 특정한 사회공간적 관계와 질서에 대한 관념적 제한물 정민아 관념 무슨 말? 관념 같은 말.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그치? 실제 존재는 안 돼. 현실에 그치? 구체적 존재는 안 되지만 어딘가 존재하긴 해. 근데 그 어딘가 존재가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구성원의 마음속이라든지 그치? 내재화된 내면의 내부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층위가 딱 지금 나눠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스케일에 대한 선언적 의미도 부족. 선언이랑 경험에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왜? 얘는 추상이라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그치? 물리적인, 그치? 현실적인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언, 경험에 앞서는 미리 먼저 만들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고. 그 당연히 선언적 의미 부정하고 실제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거부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관념이라는 어디가 섞일 때. 근데 우리는 관념 이전에 위가 고체니까 당연히 뒤에는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진 않는다. 이러지거든요. 그치? 자, 어쨌든 그리고 광범위한 이 정치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스케일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란 결국은 뭐겠어? 이런 맥락. 안 그래? 이 두 글자를 표현한 맥락 또는 어떤 순간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제한다는 입장 구조주의적 관점 요게 인덱스 가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포스트 구조주의적 관점 인덱스 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인덱스 가나 인덱스니까 필연적으로 비교대조 문제 나올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와 추상만 이렇게 딱 접근만 해도 정리 딱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스케일이 어쨌든 실제 하든 안 하든 스케일은 사회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의 결과, 그치? 상상의 결과물. 해서 더구나 우리의 지리적 상상은요 그 자체로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케일에 따라 조직까지 해서 어쨌든 그게 실제는 안 하든 그게 외부적이든 구체적이든 내부적이든 추상적이든 우리는 그 스케일에 영향을 받고 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스케일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공간적 지각 우선 본질력. 그렇지, 스케일을 통한 사고. 스케일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자, 그런데 이게 스케일로 조직화된 지리적 항상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실세계 또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사고도 영향 주지만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이게 무슨 말일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도시와 농촌이라는 스케일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특정하게 인식 같은 말 사고. 맞지? 자, 전통적으로 도시는 기술적 진보, 개방성, 다양성, 세련됨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전통적으로 농촌은 뭔가 좀 폐쇄적으로 협소하고, 그렇지? 좀 나쁘대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 농촌과 도시를 구분한 이런 인식은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자, 선택과 행동 물결치고 앞 페이지에 나왔던 뭐라고 연결해야 돼? 그래, 영향력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사고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야. 맞아? 행동을 옮길 건데 그것에도 스케일이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또 봐봐. 자, 농촌에 내가 살려고 하는데 농촌은 내가 원하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시설 이런 게 없어. 그러면은 나 안 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영향력을.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그러나로 시작을 하네. 자, 그러나 글로벌 흐름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전통적으로는 사실 농촌 도시가 이분법적으로 나뉘긴 했는데 이제는 세계화라는 추세 속에서 농촌 도시가 사실 구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농촌에도 초고속 인터넷 깔려가지고요. 농촌에서도 인별할 수 있고요. 농촌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것들 막 하거든, 그치? 또는 도시에서도 여러분 뭐합니까? 도시에서도 땅덩이 몇 덩 얻어가지고 그치 농사 짓고 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 겁니다. 스케일적으로 정말 세분화되고 그치 나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에 얽혀 있고 현 세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문장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자 우리에게는 그래 이 스케일이 사고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스케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고, 그 다음에 행동 및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것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 얘들아. 우리가 비문학 지문 읽을 때 특히, 과학기술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제시하니까 마지막 달락도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회 지문이나 인문 지문,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단락은 대부분 정리하고 요약하고 의의 얘기하니까 그냥 다 읽은 것처럼 생각을 휙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얘들아, 필자가 왜 이것까지 섞였어? 왜 이것까지 섞였냐고? 뭐 하려고 섞였어? 너희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했을까? 그럼 알량한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라고. 뭐 때문이야 결국에. 문제 출제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인문지문, 사회지문에 이렇게 짧은 단락 나오잖아. 마지막 단락. 이거 소홀하게 읽지 마세요. 이거 선택지 여기서 많게는 3개까지도 나와요. 한두 개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봐. 어쨌든 사회지리학은 상이한 스케일에서 사람 간 관계,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게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치? 그런 모습, 그치? 그런 맥락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스케일은 연구 대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서 아직 그 개념 그치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적용해서 한다고 그래 우리가 입자상태 우리의 지식도 그치 역시 변화시키고자 한다. 나눠도 기능 역할 이러지 마무리가 됐거든. 얘네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근히 잘 나와요 선택지. 알겠지?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이거는 전개 방식 묻는 문제니까 3번 합시다. 3번하고 넘어가고 2번 문제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문제 찍어내는 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써냈지? 우리가 지각할 때 스케일을 통해 사고한다. 그대로 나왔고 2번에 개념적 정의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인데 3번하고 4번 선택자 아니 3번하고 5번 선택자 봐봐.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관계, 작용, 지식 변화 어디 나오는 거야?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서 꼭 써먹는다니까요. 특히나 이거는 수특임으로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지 나오잖아.
평가원 제문은 글 쓴 사람이 실제로 문제 낸다고요. 안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갈라고 너희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2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기억, 니은. 기억은 저기 뭐야? 아까 우리 뭐였노? 지도학적. 그 다음에 니은이 위계적이었거든. 요 워딩만 딱딱 맞춰주면 되거든. 잘 봐라.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할 때, 자, 니은과 달리는 다 바로 쳐. 내가 요런 문제 풀 때 뭐 하라고 했어? 비교하기 전에 뒤에 있는 뭐야? 이 설명 부분, 서술 부분이 주어하고 맞는지부터 보라고 했어. 자, 그럼 기억은 지금 뭐니까? 지도니까 크기, 단위, 양쪽 나와야 되는데 수직 누구 거야? 위계 거잖아. 안 맞지? 그치? 다음 2번 선택지. 기억은 복잡한 설명적 기억 지도인데 갑자기 통합 얘기는 기억도 니은도 없었거든요. 3번에 자 니은은 이제 위계입니다. 공간이나 시간의 특정 단위 누구 거야? 단위 지도학적이잖아. 맞아. 이런 문제는 지금 비교 이전에 이미 수어랑 주어랑 안 맞는데 왜 이걸 비교한다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막 끙끙3이냐 이거야. 전혀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음 4번에 사회적, 자, 니은 이제 위계야.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 다시 하면 뭐라고? 수준. 맞지? 정답 4번. 5번 선택지, 자, 니은 위계인데 뒤에 뭐 나왔다? 양쪽 누구 거야? 기억이잖아. 맞지? 오래 걸릴 거 아닙니다. 자, 4번 문제인데, 자, 위에 보기는 안 읽어도 돼. 봐봐. 이거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자, 스케일은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지. 때문에 사이에 슬래시 넣어봐. 자,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 이 말을 결국, 자, 우리가 지금 가나의 지금 견해에 대한 평가잖아? 그럼 요거 지금 선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뭐야? 나의 스탠스거든. 그지? 그 나의 입장에서 가는 적절하다라는 서술어가 맞니? 안 된다고, 얘들아. 근거가 나를 들었는데 왜 가가 적절하다 이거야. 안 그래? 논리적으로 풀 수 있잖아. 밑에 2번 선택지. 자, 글로벌화가 스케일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떤 것 같아? 요거는 스케일 형성에 영향 글로벌화. 요거는 가도 나도 좀 애매하네. 그치? 요거는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존재는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어쨌든 가가 적절해야 한다는 말은 안 된다. 3번에 자 실제하는 것이다. 그럼 얘 누구 입장이야? 가 입장이지. 그러면은 정민아 나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서술은 맞아 틀려? 맞아. 정답은 3번인 거야. 맞지? 보기 전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논리, 이게 내가 왜 평가원이나 이런 선택지 분석을 잘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선택지 분석하는 것도 결국 이제 논리적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좀 빨리빨리 하면은 그렇지 소거해내고 문제를 푸는데 사실 여러분 지문 읽는 데도 지금 오래 걸 수 있지만 사실 문제 뭐제 또는 몇 개 선택지들이 나에게는 약간 장애물이 되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논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뚫어내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4번에 자 어쨌든 정치 경제적 과정이 스케일을 구성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정치 경제적 과정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요거는 위에 살짝 정치 경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스케일이 실제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어떻게 구성해서 실제 하는가 이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의 입장인 거야? 가의 입장인 거야. 위에 살짝만 이거는 참고로 이게 정치 경제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적절하다라는 부정적 서술어가 와야 되는 것이고. 5번에 자 지구적 스케일과 대도시권 스케일이 자본축적의 중요한 스케일이기 때문에 나처럼 스케일이 각각 서로 다른 순간 내가 맥락에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지금 또 보면 지구적 스케일과 대도시권 스케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까 우리 니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자본축적에서 지금 중요한 스케일이다. 그러니까 자본축적에서 지금 중요한 스케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처럼 때문에라는 말 앞에 있잖아요. 그렇지? 요 근거가 이번에는 자, 스케일이 중요하다. 자본축적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다른 맥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아니야. 이거는 나든 가든 떠나서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요소에 그렇지? 스케일이 지금 뭐야? 이거 내가 좀 여기 공간하고 사회를 빼버렸는데
어쨌든 사회 또는 공간적으로 파악하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가처럼 보는 게 얘는 다 타당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사회적 공간적 의미를 바라보는 게 스케일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5번은 조금 애매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3번 또는 1번, 4번 같이 그치? 전제가 딱 분명한 지금 제 선택지들은 빨리빨리 수업하고 넘어가죠. 그치? 자, 다음에 5번 문제. 또 내가 보기 안 읽을 거야. 자, 5번 한번 봐봐. 자, 1번 선택지에 어쨌든 간에 자,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의 농촌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뭐 때문이야? 스케일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하게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자, 영국에서 도시 농촌을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을 뭐 공간적으로 차별화 그게 스케일의 목적이었거든. 이건 1, 2번까지 익숙해줍니다. 3번에 아일랜드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대. 이민자는 다른 도시에 넘어온 사람들이겠지? 자,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것 전통적인 인식이 농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아니, 농촌 마을에서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전통적이었다는 뭐야? 아, 저 사람 다른 동네 사람인데 라고 뭐 이렇게 해서 폐쇄적이었겠지. 전통적이라면 딱 둘러다녀야 되는데 이민자라는 제3자 또는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전통적인 지금 뭐야 인식이 아닌 다른 스케일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글로벌화에 따른 스케일이라는 거지 재구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통적인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전통적으로 딱 둘로만 봐야 되는데 둘로 안 보고 이제 뭐야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이민자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전통 이분법이 아니라고. 그 정답 3번이죠. 4번에 영국에서 도시와 반대되는 농촌 이미지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동기가 되는 것은 그렇지. 이것은 이제 뭐야? 그렇지. 우리 지적 상상이 그렇지. 이 실질적 영향력이 그렇죠. 우리의 지금 뭐야? 이 사고는 물론이고 행동 선택이 스케일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이런 스케일이 우리 사고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라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인식들이 바뀌는 것도 전부 다 스케일의 변화. 그죠? 다음에 5번에 영국의 산업혁명 초래한 사회변동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농촌이 도시의 반대민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이제 초래한 사회변동에 대한 논의 과정에 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잡혔다는 것은 스케일이 이런 사회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구성물 요걸 일종의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나의 스탠스라고 봐야 돼. 그지? 뭐 어쨌든 이렇게 보고 밑에는 외국인 문제는 1번입니다. 그래서 지문들 쌤이 이제 안내 드리면 좀 먼저 읽어와 주시고 자 내일은 사회문화 10강 과학기술 10강 이렇게 2개 지문 하겠습니다. 수업 참여할 친구면 12시 30분 또는 2시 오시면 됩니다. 고생 많았어.